안녕하십니까. 네, 자, 3월이죠. 자, 3월이고요. 이제 1월달에 오신 분들은 한 바퀴 들었고, 이제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새롭게 들을 차례입니다.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려 한 바퀴를 들었는데, 한 개도 모르겠다. 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바퀴 듣고 알 것 같으면 뭐 시험 다 붙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법학 공부가 이렇게 단시간에 되는 공부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뭐 1월, 2월, 그 다음 이제 3월, 4월, 5월, 6월 기본서가 세 바퀴 돌아가죠. 그래서 세 바퀴 정도 들으셔야 흐름을 잡을 수 있어요. 보시고 이제 근데 또 하나는 절대로 이제 암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어차피 암기 다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자꾸 흐름을 자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쭉 보면 어디는 뭐가 중요하고 어디는 뭐가 중요하다. 자꾸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주 잡고 보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공부하는 양을 자꾸 줄여야 돼요. 공부하는 부분을. 그래서 책에서 한 권 있으면 뭐 그동안 이제 뭐 문제 나온 부분이 거의 없더라.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제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열심히 봐야지.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실 때 좀 차이를 두고 보셔야 돼요.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많이 보시고 안 나오는 부분은 조금만 보시고 이렇게. 그게 이제 좀 방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우리 수업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공시법 간단히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자 일단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정식 명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이렇게. 그다음 이제 공시 그리고 법 이렇게. 그럼 이제 크게 세 단어. 자, 첫 번째. 자, 부동산 나왔습니다. 자,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부동산 뭐와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토지가 있고 그다음 이제 건물이 있다. 요게 이제 부동산. 그다음 이제 공시 나왔어요. 그래서 공시라는 말 이렇게 있죠.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이게 공시. 그럼 이제 현행 법상 부동산에 관련되는 공시 제도가 뭐가 있다? 요게 이제 등기가 있고 등록이 있고 이 두 가지 이렇게 등기와 등록. 그래서 이제 요 양자를 묶으면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자, 그 처음에 자, 토지를 등기한다. 좀 봐요. 토지를 등기하는 법 이게 뭐다?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이제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이제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자, 그럼 토지를 등록시키자. 그럼 토지를 등록하는 법, 이거는 뭐다? 요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지적법 그랬죠? 근데 이제 보세요. 정식명칭은 이거예요. 측량. 그 다음 이제 수로조사. 그 다음에 및. 그 다음 지적에 관한 법. 이렇게. 요게 이제 정식명칭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게 이제 토지에 관련되는 두 가지 법입니다.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보세요. 이제 건물. 자, 그럼 건물을 등기하는 법 이거는 뭐다? 건물을 등기하는 법. 부동산 등기법. 지금 등기법은 대상이 부동산이니까. 이제 건물도 이제 여기 등기법이죠.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건물을 등록시켜야죠. 자, 그럼 또 보세요. 그러면 건물을 등록시키는 법 이거는 뭐다? 자, 보세요. 건축물 대장 들어봤죠? 이게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현재 부동산의 공시에 관한 법 이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측량, 수로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세 번째가 건축법. 이렇게 세 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건축법 얘는 뭐 건축물을 뭐 등록을 시켜서 이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건축법 얘는요. 건물을 지을 때 공적인 제한 그게 이제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빼버려요. 요거는 부동산 공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공시법 그러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줄여서 지적법. 이 두 개가 이제 공시법입니다. 또 하나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공시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없고 요거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때문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명칭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정식 명칭은 두 가지입니다. 등기와 지적.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요 두 개 가지에 현재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뭘 공시하는가 봐야지. 이제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팔 거예요. 매매합니다. 보세요. 그럼 요 이제 을이 이제 매수인이죠. 문제는 을 얘는요, 갑이 토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겠죠. 그 문제는 을은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보세요. 지금 갑이 자기 토지를 을한테 팔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갑 얘는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조금 부풀린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부풀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거래에서.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자, 을. 이 토지에 제일 먼저 소유자가 누구냐. 이제 알아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장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또는 이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을. 이 토지 사가지고 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가 없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이렇게. 이런 사항. 또 이제 보세요. 이 토지가 지금 저당권이 딱 들어와 있어요. 저당권. 그럼 이제 갑한테 매매대금 다 줘야 돼? 아니죠. 그럼 이제 갑한테 갚으로 요구하거나 매매대금에서 일부를 제외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저당권. 요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사항이에요. 또 이제 보세요. 을이 토지를 사는 이유는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때 요 토지 지목, 요 지목은 중요한 사항이다, 아니다? 요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그럼 이제 지목도 알아봐야 돼요. 토지의 지목이 뭐냐. 또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자.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목 알아봐야 돼요. 또 이제 보세요. 자,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이 토지 면적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하죠. 그래서 보세요. 면적. 우리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매매대금은 면적 곱하기 평당 가격 나오겠죠. 그러니까 면적도 이제 중요한 사항. 또는 여기는 갑의 토지고 옆에가 이제 병의 토지예요. 그러면 두 토지 사이에 경계가 확실히 어딘지 경계도 이제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요? 알아봐야죠. 이렇게. 경계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보세요. 자, 이 토지의 이제 소유자나 전세권자나 저당권이 궁금하다. 이때는 얘는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저게 이제 등기부를 봐야지. 요게 흔히 거기에요. 권리관계라는 것. 그래서 자 보세요. 요 토지에 이제 권리관계가 궁금하면 어떤 장부를 봐라? 이제 등기부를 봐야지. 토지에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 궁금하더라. 그때는 이제 보세요. 요걸 묶어서 우리가 앞으로 토지의 표시라 부르겠죠. 그러면 얘요. 토지 표시 궁금하면 그때는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이런 거 봐야죠. 또 임야대장과 임야도. 묶어서 이제 지적공부라 불렀어요. 지적공부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우선 자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요게 이제 등기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지적공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요게 이제 지적법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현재 보세요. 여기서 등기부와 지적공부 요 두 개를 통해서 등기와 지적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공시법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뭘 공시하는가. 저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요. 시험 보러 가시면 등기법 문제가 12개 나오죠. 지적법 문제가 12개. 이렇게. 그럼 24문제. 나머지 이제 세법이 16문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현재 공시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하죠. 우리 시험은 꽈락제도 있죠. 그러면 공시법, 세법, 꽈락은 어떻게 정한다? 합쳐서 그냥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이제 40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 세우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공시법, 세법 묶어서 이제 요 두 개에다가 이제 세법 적어서 3개. 이렇게 하세요. 한 지붕 3가죠. 한 과목입니다. 보시고. 근데 이제 하나 계획을 좀 세워봐야 돼요. 자, 보세요. 뭔가 하면 현재 여기서 지적법 파트 12문제 나옵니다. 그랬죠. 근데 시험 보러 가시면 지적법 파트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지적법은 이렇게 하세요. 특히 주간반 분들은 12개 시험 나오는데요. 12개 다 맞으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속으로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얘는 그렇게 나와요. 이유가 뭔가 하면 어차피 지적법이라는 법이 양이 작아요. 막 법률 내용이 막 다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적법을 이제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등기법 12개. 12개인데, 작년 등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 들어보면 그래요. 작년 시험은요, 보고 나서,
공부를 한 사람도 4개 맞고 안 한 사람도 4개 맞았어요. 진짜로. 주로 갔더니 어땠더니 그래요. 4개 못 맞았대요. 근데 작년 시험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랑 법무사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뽑아놨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작년 여름에 공무원 시험 문제랑 법무사 시험 문제를 다 뽑아놨다가 작년 수업을 하는데 하도 어렵다 그래서 하려다 안 해버렸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거기서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가. 올해는 더 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요. 똑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2개 나오는데 한 8개쯤 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는 공시법 20개 목표. 24개, 20개 맞으면 몇 점이에요? 50점. 50이지, 50. 그럼 이제 세법 한 100개 맞으면 60 넘잖아요.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말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얘 때문에 그래요. 지적법. 지적법 파트가 가장 이제 쉬운 법률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수업은 앞으로 지적법 파트를 먼저 해요. 지적법 파트가 이제 3주 동안 수업을 하고 나머지 5주가 이제 등위법 수업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보세요. 뭔가면 지적법 파트를 좀 우선적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주로 1, 2월달 수업할 때는 주로 그러세요. 지적법 되게 어렵다 그러세요. 이유가 뭔가 하면 저 지적법이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쓰는 법이 아니에요. 좀 낯선 법입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공부해보면 지적법이 훨씬 쉽습니다. 양이 적어요. 이렇게. 이제 내용 잘 보시고 자, 책 한 번 펴보세요. 자, 책 펴보시면 거기 이제 자 일단 뭐 차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한 펴 보세요. 자 여기 쭉 나와서 본문 내용 바로 앞에 본문 내용 바로 앞장 보시면 현재 법이 이렇게 돼 있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돼 있죠. 보세요 여기요. 지금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 그랬죠. 요게 법률의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요 법이 올 5월 6일부터 바뀌어요. 5월 6일부터 그렇게 바뀌어요. 공간정보법. 근데 보세요. 법률의 이름은 바뀌는데 내용은 한 개도 안 바뀌어요. 법률 이름만 딱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하세요. 이게 정식 명칭이 요게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5월 달 이후로는 공간정보법이라 부를 겁니다. 이렇게. 공간정보법.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목차 한번 보세요. 자, 총설. 총설 파트는 그 법률에 이제 뭐 기본 용어가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책은 총설되어 있고요. 그 총설 중간에 가면은 그게 나올 거예요. 토지 표시상이 나올 거예요. 토지의 표시 파트. 그래서 뭔가 하면 흔히 좀 시중책은 총설이랑 토지 등록을 잘라놔요. 이 책은 한 개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잠시 보실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2장에 이제 지적 공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3장에 토지 이동, 4장에 이제 지적 측량, 5장에 이제 지적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이제 그대로 쭉 볼게요. 보시고. 자, 그 다음 가서 이제 본문 내용 보시죠. 2페이지. 자, 총설. 1장 파트고, 여기 이제 보세요. 흔히 이제 총설. 자, 편하고요. 자, 보세요. 이 총설 부분은 크게 뭐랄까요. 법률의 이제 어떤 뭐랄까요. 기본 의, 입법 목적,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 흐름만 쭉 잡아놓으세요. 자, 그럼 보세요. 총설 파트고 첫 번째 이제 지적의 의 나올 거예요. 뭐 지적법 서설 그래도 되고요. 자, 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현재 지적법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토지를 등록시키는 거, 이게 이제 지적법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누가 와서 자, 지적법이 뭐냐 이게 물으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적의 의는 자, 제일 먼저 자, 지적이죠. 지자가 무슨 지자? 땅지자. 그래서 이게 땅지자예요. 적자가 뭔가 하면 적자가 장부적자예요. 지적 그러면 토지에 관한 장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자, 이렇게 할게요. 요 지적에서 이제 요 지자, 토지.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적자는 장부적자 그랬죠? 그러면 지적 후에 나오는 장부가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지적도, 임야도 다 묶어서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 그럴 거예요. 지적 공부.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지적 공부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등록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의예요. 자, 다시 보세요. 앞으로 이제 지적의 의 그럼 떠올리세요. 자, 지적의 대상은 뭐다? 첫 번째 이제 토지. 두 번째 이제 지적구에 나온 장부는 뭐다? 그게 지적 공부. 또 하나가 중요한 이제 등록시킨다 이렇게 해요. 등록한다.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지적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또 하나 보세요. 지금 지적을 지금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랬죠. 그럼 이제 또 떠올려보세요.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은 누가 한다? 이게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할 거예요. 지적소관청에서. 중할 거고, 자, 또 보세요. 자, 그럼, 소관청이고. 그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을 하는데, 소관청에서 자기 맘대로 막 적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제 이렇게죠.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지켜야죠.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지켜라. 한 단어로 법정 절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그럼 이제 지적 공부에다가 토지를 등록해야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토지에 뭘 등록해요?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지목이나 면적이나 경계 나와야죠. 자, 요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묶어서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록사항은 토지의 표시. 그럼 또 하나 이제 소유자를 적어줘야 돼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걸 이제 묶으면 지적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법정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요. 아직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지적 그러면 딱 세 단어. 자, 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의미입니다. 하나 추가. 자, 등록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보시고 그 책에서 이제 보시면 2페이지 그 의 부분. 의에 이제 짠뜩 나와 있죠? 그게 지금 전해용이에요. 갖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발생 학설이나 뭐 기능은 필요 없습니다. 옆에 와서 4번. 지적의 3요소. 자, 여기에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 볼게요. 첫 번째, 토지.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적법 시간에 토지라고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모든 토지 이렇게 하세요. 모든 토지. 또는 전국토. 그래서 여기 지적법상의 토지입니다. 여기. 전국토. 거기 첫 번째 줄부터 하시면 대한민국의 전국토가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 추가할 거. 그러면 이 토지 보세요. 여기는 전국토 그랬으니까 지적법상 토지 여기는 하천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하천이 포함입니다. 그것도 이해하세요. 하천 포함 이렇게. 그래서 지적법상으로는 하천도 이제 토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등록돼 있죠. 자 등록. 자 등록이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럼 지금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랬죠. 나 떠올리고 있어야 돼요.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할까요?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원래는 국장이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위임했다? 지적소관청으로 위임시킨 겁니다. 이렇게. 소관청으로. 이렇게. 그래서 현실인 등록은 이제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3번에 이제 지적공부. 자, 보시면 이렇게 하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우는 거 아니죠. 자, 지적공부 무슨 뜻이에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이제 지적공부. 이렇게. 용어 정의는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해요. 3개 묶어서 지적의 3요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3요소다. 그리고 이제 2번에 가시면 지적의 분류 나와 있죠? 간단하게 이제 다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두 번째가 이제 요거 나왔어요. 지적의 분류. 근데 이렇게 하세요. 요 분류 파트는 시험 보러 가셔도 뭐 시험에 출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지적법에 쓰이는 기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용어 뜻은 보고 가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해요. 이제 분류 파트인데 여기를 다시 이제 4개로 잘라요.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지적법의 이제 발생 이유가 뭐냐. 그래서 첫 번째가 역사적 발전 과정.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죠. 경계 표시 방법. 토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또는 측량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자, 등록을 시키는데 등록을 이제 어떻게 등록하는 거.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 이렇게 이제 4개로 잘라요. 이렇게. 보세요. 이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제 역사적 발전 과정이죠. 이게 뭔가 하면 지적 제도가 어떤 과정으로 발전한가 하는가 그 소리입니다. 그럼 떠올려보세요. 좀 전에 해서요.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근데 이 등록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이 그랬잖아요. 실제로 누가 등록했다? 지적소관청에서. 자, 그럼 봐요. 그럼 국가가 지적공부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자, 보세요. 지적공부로 뭐 하려고? 세금 걷는 근거로 쓰려고. 그게 이제 처음에 세지적 그러는 거예요. 세금 걷는 근거.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게 제일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쭉 흘러서 18세기, 19세기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군대과 시절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 내라 그러죠. 그럼 국민이 막 대들어요.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세금 거들라고 지적 공부를 뒀다 이렇게 하면요. 국민들이 호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유를 이제 살짝 바꿔야지. 국가가 지적 공부를 왜 만들었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법지적이에요. 법지적.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흘러요. 한 1960년대 이후에 나오죠. 어떻게 지적제도라는 게 세금과 법 하나만 추구하냐.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그게 이제 다목적 지적이에요. 다목적. 여기 3단계로 이제 발전합니다. 자, 이제 또 올려보세요. 첫 번째 이제. 자, 지적제 발생 이유. 제일 처음에 세금 때문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또 올려보세요. 우리 흔히 앞으로 토지 표시 그러면 6개 나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토지 표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세지적제도. 세지적제도에서는 토지 표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이제 세금 걷자. 뭐 따라서? 면적 따라서. 이게 이제 면적 중심. 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과거 고대시대, 중세시대 이때는요. 토지 따라서 산출량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목 파트는 안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면적 따라서 이렇게. 그럼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법지적 나왔어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자. 그러면 자, 법지적 제도 하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보세요. 법지적은 이거죠. 개인의 소유권 보호해야죠. 여기는 갑의 토지, 여기가 이제 을의 토지다. 그러면 두 필지에 소유권을 딱 나눠주려면 제일 먼저 뭐가 정해져야 돼요? 경계가 나와야지. 그러면 경계가 정해지면 경계에 의해서 소유권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게 법지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경계 중심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다목적은 그냥 용어 뜻만 보시면 돼요. 세부사항은 필요 없어요. 문제 나올 파트 아닙니다. 그래서 다목적은 이렇게 하세요. 세금 관련되는,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그래서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모든 정보를 종합합니다. 그래서 동의하면 쭉 체크해 보세요. 뭐 종합지적, 통합지적, 경제지적 이렇게 쭉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어 뜻 간단히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경계 표시 방법이에요. 토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또 다른 말로는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다시 두 가지. 여기는 이제 뭐와 뭐가 있다? 여기는 도해 지적이 있고 이제 좌표 지적이 있다. 이 좌표 지적을 다른 말로 수치라 불러요. 그것도 뭔가 하면 지난달 수업 들으신 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게 원래 옛날 이름이요. 수치 지적부라 불렀어요. 수치 지적부. 그래서 이걸 수치 지적이라 표현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등록 지적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 보시고 자, 그럼 보세요. 말 그대로요. 경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도해 지적. 요거는 이제 경계를 그림으로 풀어놨죠. 요거. 봐요. 도면을 딱 보니까 경계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요게 뭐다? 도해 지적.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좌표 지적은 뭔가 하면 갑의 토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 경계점을 싹 찍어서 이제 요 점들의 이제 좌표를 구합니다. 좌표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요. 그게 이제 뭐다? 좌표 지적. 이렇게. 그럼 비교. 자, 보세요. 그럼 도해 지적. 이 도해 지적의 장점은 뭘까요? 자, 도면을 딱 보니까 경계를 한눈에 알 수 있죠. 이게 하죠.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다. 근데 도해 지적의 단점은 뭐다? 자, 정밀도가 떨어진다. 자,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축척이 500분의 1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500분의 1은 지도의 1cm는 실제로 500cm. 그럼 이제 몇 미터? 500cm 몇 미터?
5m.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뭔가 하면 500분의 1은요. 실제로 5m가 지도에 얼마로? 1cm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정밀한 지도예요. 근데 만약에 축척이 6천분의 1이래요. 6천분의 1 무슨 뜻? 지도의 1cm는 이제 6,000cm. 그럼 몇 미터? 60m. 그러면 보세요. 6천분의 1은 보세요. 실제로 60m가 지도에 얼마로? 1cm입니다. 상상이 돼요? 60m가 1cm로. 그럼 봐요. 학교 운동장이 120m예요. 그럼 거기를 6천분의 1로 딱 그리면 운동장 한 변은 몇 cm로 그래요? 60m가 1cm니까 120m는 2cm지. 이렇게. 이거 운동장이에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보세요. 도해 지적은 실제로 내 토지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줄일 수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이제 도해 지역의 단점은 뭐다?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럼 또 이제 봐요. 지난주에 그 공시지가 나왔죠. 발표됐죠. 올해 공시지가. 그거 봤더니 제가 자세한 건 못 봤고요. 현재 지금 강남에 있는 삼성동 거기가요. 상업지역. 거기가 평당 5억 2천이랍니다. 평당 5억 2천. 근데 무슨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본 것 같아요. 그럼 봐요. 평당 5억 2천이래요. 그러면, 자, 봐요. 한 평이 얼마나 크기예요? 자, 3.3 제곱미터. 그럼 다시. 3.3 제곱미터는 얼마나 크기? 3.3 제곱미터 얼마나 크기? 가로 세로? 그리고 가로 세로 1.8m예요. 1.8m. 그럼 뭔가 한번 봐요. 넉넉 잡아서 이제 삼성동이에요. 자, 그러면 2m, 2m 이렇게 자를게요. 20m가 아니고 2m. 2m, 2m 이렇게. 그럼 이제 잘라요. 중앙을. 이렇게 자르면 이제 1m, 1m죠. 중앙을 자르면 1m, 1m죠. 여기가 이제 1평방미터예요. 요게 1억 한 5천쯤 하는 거예요. 1m, 1m가 1억 5천. 에? 아니죠. 3.3이니까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봐요. 근데 뭔가 하면 좀 봐요. 1m, 1m가 1억 5천 정도 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삼성동이에요. 여기를 축척을 6척으로 딱 그리면 60m가 1cm죠. 그럼 1m는 얼마예요? 60분의 1cm예요. 그럼 도장 하나 이렇게 점 하나 꽝 찍을 수 있어요? 1m인데? 이것도 안 돼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런 지역은 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갑의 토지에 이렇게 경계선을 싹 찍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즘들의 좌표를 다 구합니다. 좌표 가지고 이제 이 면적을 수학적 계산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 뭐다? 그게 좌표 지적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좌표 지적. 좌표 지적의 장점은 뭐다? 정확하겠지 이제. 믿을 수 있겠지. 근데 좌표 지적의 단점은 뭐예요? 보세요. 이제 경계에 막 이상한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는 이제 뭐 칭야세로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경계 표시한 거, 요거는 그 밑에 보시면 박스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해지역 좌표지역 장단점 비교. 뭐 요거 정도는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등록 차원. 토지를 등록을 시키는데 이제 어떻게 등록하는가? 다시 두 가지. 여기는 2차원 지적이 있고, 그 다음 이제 3차원 지적이 있다. 이렇게. 자, 2차원. 2차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평면 지적, 수평 지적 그래요. 토지를 평면화 시켰다. 이게 이제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은 보세요. 이거는 입체 지적 또는 공간 지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뭔가 한번 보세요. 혹시 그런 거 봤어요?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어디에 다리를 짓는다. 다리를 놓는다. 그럼 그 다리를 그래픽 처리해가지고요. 위에서, 옆에서, 밑에 이게 보이죠? 실제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3차원 지적이에요.
3차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 비교하고요. 자, 또 하나.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차원, 3차원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지역을 취하고 있습니까? 2차원 지적. 여기 취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한강에 딱 가보면 다리가 쫙 있죠. 다리. 근데 보세요. 문제. 한강 다리는 지적도나 임야도에 그릴까요, 말까요? 한강 다리. 자, 지적도를 딱 그리면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한강 다리를 이렇게 이어야 돼요? 잘라야 돼요? 이어요, 잘라요? 에이, 이으면 안 물어보겠지. 잘라요. 왜 자를까요? 지적의 대상은 뭐? 토지. 근데 다리가 토지예요? 이거는 공중에 그냥 붕 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언제나 한강이 지표면이에요, 한강이. 그러니까 지하도를 그릴 때 고가도로, 뭐 지하도로 이런 거는 지적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2차원적 지표면만 취급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자, 분명히 이렇게 해서요. 지적도를 그릴 때 그랬죠? 근데 꼭 쉬는 시간에 또 막 뛰어가서 차에서 관광지도 꺼내옵니다. 관광지도. 우겨요. 거기 그려놨다고. 아, 그거는 관광지도고. 지적도 임야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린다, 그 말이에요. 2차원적이니까. 그 다음 이제 등록 의무. 다시 두 가지. 여기 이제 소극적 지적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적극적 지적이 있다. 소극, 적극. 말 그대로. 자, 소극적은 뭘까요?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국가가 억지를 해주더라. 이게 소극적. 적극적은 국가가 공권력으로서 강제로 동하다. 이게 적극적. 자, 이렇게 했어요. 다시. 우리나라 지적이라는 거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랬죠. 근데 그 등록은 누가 해요? 원칙은 국장이. 근데 누구에 위임시켰다? 지적소관청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요 등록 의무는 원칙은 국가한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용어 뜻 한번 쭉 보셔야 되고, 자, 또 하나 더. 여기서 우리나라가 취하는 방식 보고 가야죠. 첫 번째, 역사적 발전 과정. 자, 우리나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지적죠. 뭘 취한다? 법지적 그래야 돼요. 자, 다시.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시험 볼 때는 우리나라는 법지적을 취한다 그래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 무슨 지역을 취한다? 세지적이에요. 왜? 지적 공부를 뭐 하니까? 세금 거두니까. 그렇게 해야 지적금 이해가 가요. 근데 보세요. 요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 어느 나라나. 법상은 법지적. 실질은 세지적을 취한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경계 표시 방법. 원칙은 뭐다? 원칙은 도해지적. 이렇게. 예외적으로 뭘 취한다? 좌표지적. 예외.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등록 차원. 2차원, 3차원? 이제 2차원 지역이다. 이렇게. 등록 의무는 여기 이제 적극적 지역이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우리나라가 취하는 방식들 용암 쭉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요거 그 뒤에 정리돼 있어요. 6페이지 가시면 그 확인학습 박스 있죠? 자, 맨날 하던 말 있어요. 쓰지 말고 좀 책 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원칙은 법지적. 이제 도해지적도 취하고 수치적도 취하고 있고 2차원의 적극적 지역을 취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 좀 주의하세요. 역사적 발전 과정. 법상은 무슨 지적? 법지적. 실질은 세지적. 고기하죠. 그 다음 이제 양가로 3번. 자, 지적과 등기의 비교. 자, 이렇게 하세요. 지적과 등기 비교는, 자, 예전에 우리 별표 딱 쳐놨죠? 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주시고,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이 한번 그냥 쭉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난달 수업 들으신 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이제, 근거법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 자, 지적의 내용은 체크하세요.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자, 등기법은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표시는 뭐가 기준? 지적 기준이고. 그럼 이제 권리관계는 등기 기준이다. 이렇게. 기본 이념 잠시 설명드릴 거고. 그 제일 끝에 대상 체크하세요. 지적의 대상은 토지. 등기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 이유가 있죠. 현재 우리가 정신혁신이요. 부동산 등기법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랑 건물 둘 다 이제 대상이죠. 이렇게. 옆에 가서 이제 자 등록 필지수. 자 보세요. 현재 지적제도. 그 토지가 지금 보시면 2014년 기준 돼 있죠. 근데 보시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작년 2월달에 확인한 바로는요. 우리나라 토지가 지금요 약 3,950만 필지예요. 3,950만 필지. 그러니까 거의 뭔가 하면 필지수랑 인구수랑 맞먹어요. 여기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뭐가 문제가 하면 토지 필지수가 많아지면 관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관리하기 어려워요. 하나 문제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옆에 가보시면 등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그럼 보세요. 자, 지적에 대해서 대상은 전국 토죠. 100%. 그럼 이제 등기 대상은 토지가 이제 대상인데 요거는 전국토가 아니고 아직까지 미등기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등기 소지가 있다는 거. 그럼 이제 등록 방법.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의 단독 신청주의고 등기는 당사 신청주의의 더군다나 공동 신청주의다. 이렇게. 비교. 그럼 이제 심사 방법 중요하죠. 지적은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그럼 이제 등기법은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차이점. 그럼 이제 공부 편집 방법 똑같아요. 둘 다 물적 편성주의다. 그건 이제 뭔가 하면 이제 부동산별로 장부를 따로따로 두자 그 말입니다.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제 공신력. 자, 지적제도의 공신력은 불인정하고 그럼 등기도 이제 불인정한다.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불인정이니까. 근데 그 밑에 하나 쓰세요. 공신력 밑에다가 추정력 그러고 쓰세요. 추정력. 그 공신력 바로 밑에다가. 공신력 바로 밑에 칸에다가. 그래서 자, 추정력. 지적제도는 추정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뭔 소리. 지적에서는 부정하고 있지. 부정.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서 추정력은 인정하고 있지. 그럼 그런 걸 물어봐야지. 둘 다 부정할 필요 없고. 자, 이렇게요. 추정력은 우리 이렇게 했어요. 추정이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권리의 추정이에요. 권리의 추정. 근데 지적제도는 표시 중심이죠. 표시 중심이니까 권리 추정 인정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근데 등기는 뭐가 중심? 권리 중심. 권리 중심이니까 권리 추정 인정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제2절. 뭐, 공간정보법. 자, 총칙돼 있고, 첫 번째 이제, 자, 보세요. 여기. 세 번째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법률의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정신명칭 아직 적어예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하는 법입니다. 이 정신명칭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들어보세요. 요 법률 3개가 이제 보세요. 요게 2012년까지는 법률이 3가지 있었어요. 2009년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그때는 법률이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 3개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맨날 하는 말 MB정부의 가장 위대한 업적 뭐예요? 4대양 사업 하려고. 보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그 전에는 법이 3개였어요.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뭔가 하면 이게 측량에서 반복되게 돼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4대양 사업을 쉽게 하려고 이걸 한 개로 묶어버렸어요. 그게 뭐다? 그게 죄예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하도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법률을 싹 바꾸는 거예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그러면 요게 법률 둔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요게 이제 법률 1조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1조.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과거는 3개를 한 개 묶어버렸죠. 그래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입니다. 요 묶은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렇게 정해야지. 그럼 측량 쉽게 하려고 묶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측량을 하고 나면 일정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해야지. 두 번째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를 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요 2개를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3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이렇게. 국토의 효율적 관리. 그럼 또 하나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자. 이렇게.
다섯 가지 여기 이제 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입법 목적인데 1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줄 좀 딱 거보세요. 두 번째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한다. 요게 이제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럼 이제 요 두 개를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세 가지예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또한 이제 국민의 소유권 보호한다. 이게 이제 궁극적 목적.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근데 또 하나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뭐 수단 파트는 큰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말. 그럼 또 하나 이제 해상교통 안전. 자, 보세요. 요건 조금 생소한 표현이죠. 해상교통. 얘는 왜 나왔을까요? 수로조사. 수로조사가 이거예요. 해도를 그리자. 요거는 지적법이랑 관련은 크게 없겠죠. 이렇게. 뭐 빼도 뭐 무방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법률의 궁극적 목적 그러면 두 가지 체크하세요. 여기.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그다음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가장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셨고. 이 추판 한번 보세요. 이 파트는 과거 18회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 나오면 이렇게 떠요. 자,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 3, 4, 5 적어요. 근데 여기를 바꿔놔요. 국토의 효율적 개발. 그렇게 해놓으면 정답 몇 번? 3번. 자, 근데 뭐예요? 관리랑 개발이랑 달라요? 뭐 다르지. 봐요. 차이가 좀 커요. 뭔가 하면 현재 지적법은 목적이 뭔가 하면요. 토지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나중에 뭐 도시개발법, 국토법에서 어떻게 개발하자 나오겠죠. 여기가 절대로 관리란 말이 와야 돼요. 개발은 틀립니다. 이렇게. 자, 또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 3, 5 적어요. 4번에 요거를 싹 지우고 이렇게 하세요. 공공복리 증진 몇 번? 4번. 자, 근데 문제. 공공복리 증진 좋은 말 아니? 근데 왜 답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문제가 그냥 뭔지가. 법률 1조에 규정된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어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알아듣는데 막상 시험 나잖아요. 또 헷갈려요. 오라 다 좋은 말인데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문제 내는 부분이에요. 옛날 시험 문제는 정답에다가 틀린 말이나 나쁜 말을 줬어요. 지금은 안 그래. 다 좋은 말을 줘요. 근데 이제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번지수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억하고 계세요. 목적. 그래서 보시고 뭐 그 다음 장 가시면 그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8페이지 이번에 법률의 이제 주요 이념 보세요. 네 번째 이제 법률의 주요 이념. 또 뭐 그렇게 해요. 기본 이념 이렇게. 다시 이제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국정주의 나와요. 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지적 국정주의는 무슨 뜻? 첨벙을 자꾸 잘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지적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해주자. 지적 국정주의. 자, 또 여기 지적은 그랬죠? 요건 다른 말로 여기는 앞으로 토지의 표시 그러면 돼요. 토지의 표시는 누가 정해주죠? 국가가 정해주자. 자, 또 하나 더 정확해. 자, 다시요. 지적 국정주의는 이렇게 해서요.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정해주자 이렇게 했죠. 그럼 국가는 원칙은 누구예요? 원칙은 국장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실적인 등록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정확히 체크해 보세요. 국정주의.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적 형식주의 나와야죠. 이건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라 불러요. 형식주의, 등록주의. 동의어입니다. 자, 지금 칠판 보세요. 자, 형식주의와 등록주의인데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묶어서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하세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효력 발생,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의뢰토지예요. 의뢰토지인데 보니까 지목이 전입니다. 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요걸 현재 대로 쓰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지적 공부에 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현재 대로 쓰고 있다. 그럼 얘는 지목이 뭐예요? 아직은 전이지. 등록한 대로 가니까. 그럼 얘는 지목이 언제 대가 된다? 대로 등록한 때, 등록된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다죠.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하세요. 등록이라는 형식 이렇게 같은 뜻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지적 이제 공개주의라는 거. 자, 지적 공개주의 무슨 뜻? 지적 관련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해라? 공개해줘라. 공개주의 말 그대로 이렇게. 그걸 보시고 이제 그 책에 하나 체크하세요. 지적 공개주의 표현 체크하세요.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끝에 지적 공부의 등본 교부 또는 열람. 보세요. 지적 공부를 등본 떼거나 열람할 수 있죠. 그럼 장부 보여주고 있으니까 무슨 주의다? 공개주의죠. 이렇게. 그다음 또 자, 경계 보건 측량 청구 행위. 자, 체크하세요. 경계 보건 측량. 자, 경계 보건 측량은 무슨 뜻? 아, 보세요. 이거 요거예요. 자, 갑의 토지 아래 토지죠. 그럼 경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문제 보세요. 근데 도면을 가지고 토지에 딱 가면 이 경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무슨 측량? 그게 경계 복원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경계 복원 측량은 공개주의한 표현이다 아니다? 표현이지. 경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하세요. 그것도 이제 하나. 그 밑에 하나만 더 하나 적으세요. 자, 그 다음은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쓰세요.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요것도 열람하거나 등본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열람 및 등본 교부. 그럼 봐요. 이것도 이제 장부를 좀 보여주고 있죠. 공개주의 표현이다 아니다? 공개주의 표현이 되겠지. 이렇게. 뭐 그런 사항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다른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다음 중 지적 공개주의의 표현이 아닌 것은. 이렇게. 그럼 그거 쓰고 다른 거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개주의. 그 다음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을이요. 자기 토지가 지목이 전인데 요거를 좀 대로 쓰고 있죠. 그럼 갑은 이제 이렇게 죠. 소관청에 딱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을이 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소관청은 이제 서류 심사니까 이상 없어요. 그러면 서류 이상이 없으면 바로 지목을 대로 바꿔준다? 아니면 몰래 나가서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바꿔준다. 그렇죠? 확인하고 바꿔줘요.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그럼 소관청은 을이 가지고 온 서류 심사했죠. 몰래 나가 또 확인했죠.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실질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실질적.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 지적 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의 변경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 등을 실제로 심사하여 등록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옆에 가로치고 하나 쓰세요. 가로치고 지적 측량. 가로치고 지적 측량. 쉼표 찍고 토지 이동조사. 지적 측량이나 토지 이동조사. 요게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 표현입니다. 지적 측량 또는 이제 토지 이동조사.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지금 지목변경 파트인데 소관청에서 몰래 나가 확인합니다 그랬죠. 요거 이제 여기가 토지 이동조사예요. 그러면 봐요. 소관청은 을이 가지고 온 서류 심사를 했고 몰래 나가 또 확인했죠.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실질적 심사주의다. 근데 차이죠. 등기법은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이에요. 경우가 하면 등기관은요. 이렇게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하러 올 때 갑과 을이 가져온 서류만 심사할 수 있어요. 서류만. 이런 건 심사를 못해요. 그래서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고 지적이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그 다음 이제 직권 등록주의다. 이렇게. 직권 등록주의.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했죠. 자,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 국가가 그랬죠? 국장 그랬잖아요. 그런가면 이 등록은 원칙은 국가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 등록주의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세요. 자, 지적의 기본 이념 5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또. 자, 외우세요 그랬더니 또 앞글자 외웁니다. 지지지실직. 그럼 한 개도 안 남아요. 여기 외우세요. 국형공 이렇게 하세요. 국형공 실직. 자, 요걸 제가 외우라는 이유가 있어요. 5가지죠. 그래서 국형공 실직 5개를 이렇게요. 묶어서 지적의 5대 이념 그래요. 지적의 5대 이념. 또 여기서 앞에 나온 3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요. 지적의 3대 이념 표현합니다. 앞에 3개가 3대 이념, 5개 5대 이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순서 한번 쭉 기억해 보세요. 국형공 실직. 옛날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보세요. 지적의 3대 이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옛날 시험 문제예요. 지적 국정주의, 형식주의, 등록주의, 공개주의, 그다음 실질적 심사주의.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실질적이죠. 근데 나는 그 문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적법에서. 그랬더니 그 출제위원이 제가 어디서 만났는데 그래요. 앞에 3개는 지적이라는 말이 있고요. 얘는 없대요.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순서를 좀 외우세요. 국형공 실직 5개 쭉. 보시고 그 다음 가시면 3번에 보시면 법률의 특성 나오죠. 자, 근데 요거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뭔가 하면 혹시 민법시장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옛날에요. 한 19세기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법률을 잘랐어요. 법률을 막 분류하는 걸 좋아했어요.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또 있어요. 절차법과 실체법으로. 요게요. 19세기 태도예요. 그래서 막 분류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민법은 실체법에,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에, 민법은 사법에 뭐 이렇게 막 분류했었어요. 근데 뭔가 하면 이게 근데요. 구별할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는 법들은 뭐 다 똑같아요. 언제나 양자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쓰인 그 법률의 특성이 있죠. 그게 지적법 하나만 특성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지워버리세요. 지우라고 얘기했어요. 또 지우랩 또 그래요. 한 번은 보고 지워야지. 그냥 지워버려요. 필요 없어요. 지우시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이제 용어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겠습니다.